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 맘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대 손해보지 않는 내 집 마련 법칙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만약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은 부동산 세법 전문가이신 제네시스 박님의 아파트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내 집 마련의 법칙 6가지, 간략하게 6가지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1. 직주 근접성을 우선시한다. 법칙 2. 상승기 평균가보다 더 오르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법칙 3. 지역 미분양 추이를 지켜본다. 법칙 4. 2-3년 후에 주택 공급량을 확인한다. 법칙 5. 아파트 가격 상승의 끝물은 아닌지 살펴본다. 법칙 6. 얼마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체크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 법칙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1. 직주 근접성을 우선시한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특히 제네시스 박님께서는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처음과 끝은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당연히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서울을 예로 보게 되면 서울은 강남, 종로, 여의도,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되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비싸고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출퇴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집중해서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교통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하철과 GTX입니다. 그래서 GTX가 생기게 됐을 때 수혜 지역도 살펴보면 좋은데 그동안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 중심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던 파주, 일산, 동탄 정도가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 상승기 평균가보다 더 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해 본다입니다. 기존 집값에서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의 아파트 상승률이 3년 동안 평균 20%였는데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이 30%라면 너무 고평가가 된 건 아닐까? 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호갱노노 앱 같은 경우에서 평당가 그 변동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분양 추이를 살펴본다인데요. 미분양에는 준공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이 있다고 합니다. 준공전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정말 내 집 마련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선호 지역 중에 하나인 마곡과 광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양 전 미분양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것의 가치를 알고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공 후 미분양인데요. 이것은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하며 이때에는 매수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3년 후에 공급량을 확인하는 건데요. 공급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면 가격에 조정이 생기게 되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공급량이 많은 시기에 내가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호갱노노 사이트나 아파트 실거래가 앱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법칙은 아파트 가격 상승의 끝물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구축 아파트가 오르게 되면 바로 신축 아파트로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구축과 신축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축이 더 싸 보이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신축과 구축보다는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관심을 돌리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주상복합과 나홀로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상복합이나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동산 가격의 흐름과 변동을 살펴본 다음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법칙은 얼마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현금을 100% 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내 예산의 규모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기관의 금융기관과 상담해서 정확하게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는 과정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했을 때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추천하셨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35년 최장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상환했을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내 집 마련 법칙 6가지 잘 보셨나요? 중요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꼬집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법칙들을 고려하고 적용해 보시면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